구전구패입니다. 예상되시죠? 탄핵소추. 야당 주도로 쭉 민주당 주도. 야당이 탄핵소추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이제 헌재로 간 게 나와서 결과 나온 게 9번이었거든요. 근데 9번 다 지금 기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에서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듭니다. 그 이후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반론이 나왔어요. 그럼 정리 좀 해보죠.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건지. 구전구패 이런 표현 나오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검사들,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최근에 쭉 나왔죠. 9건이 판단이 나왔어요. 근데 기각이 9, 인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전구패.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이제 탄핵소추가 이랬는데 구전구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전구패까지 표현이 등장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요. 최상목 부총리,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권한대행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얼마 전에 물론 탄핵소추가 발의됐죠. 근데 권한대행 끝났는데 탄핵소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얘기, 오늘 헌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습도 좀 담겨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의원님, 최상목 부총리 탄핵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는 언제나 탄핵이든 국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의가 돼 있고요. 오, 절차에도 진행한다? 이미 발의됐다? 복귀영 의원님? 그럼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 하는 겁니까? 의원총회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장점과 단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결국은 지도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각각 그 전술을 구사하는 스타일들은 다른 거니까 이 건을 두고 지도부에서 잘 판단해라라고 이제 맡겼는데 우선은 발의는 합니다. 이번 27일 날 본회의 보고가 되고 나면 그때 발의가 되는데 발의되고 나서 24시간 도과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국회의장께서 계속되는 탄핵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을 안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민생의 중심은 경제인데 대한민국 경제 수장을 탄핵해서 차관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그 부담이 또 있다.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많은
의원들이 그 논리에 그래 참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보면 그 김복형 재판관이 즉시라는 개념 때문에 이건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일자까지는 세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김영복 그 재판관의 논리대로 한다면 위헌 위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6명이 이제는 위헌에 찬성한다라고 하면 이제 탄핵은 인용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장을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발의는 됐으나 실제 실행. 탄핵 표결까지 가는 데에는 아직은 상당한 어떤 그 판단의 과정들이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남아 있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민이 깊다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당내 의견들은 또 워낙 많이 갈리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심정적인 상황과 지금 현실적인 상황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결론이 못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 뻔히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그리고 탄핵 이후에 많은 여러 이제 탄핵들이 있었는데 가장 확실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의 대행 경제부총리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인용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아직도 판단을 보류하게 만드는 거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럼 일단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민주당은 열어두고는 있지만 고민이 깊다 정도인데 근데 오늘 또 민주당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약간 다른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즉각 마은혁 마용주 재판관을 임명해서 헌법기관 구성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인천세관 마약 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십시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국헌문란 행위를 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은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뭐 또 약간 경고하는 듯한 목소리 나왔거든요. 이 화면으로 좀 상황 좀 정리해보면 앞서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열어뒀단 말이에요. 지금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뒀죠. 고민이 깊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임명 강력히 요구합니다. 거부 시에는요 탄핵소추 다시 할 수 있어요. 탈수를 또 할 수 있다고요? 서영민 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재탄핵소추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한번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차례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건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른 새로운 사유로 구성을 한다면 사실 가능은 합니다. 주제는 같지만 사유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여를 했다라는 부분은 이미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고 판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새로운 사유로는 구성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적어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그런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일정 기간 동안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과거에 임명하지 않고 지나간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지금 다시 권한대행 됐는데 왜 지금부터 임명 안 합니까? 이걸 다시 또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이제 새로운 사유로 삼게 되면은 동일한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탄핵 소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구지 전 시장, 이거 한덕수 총리에서 재탄핵 소추를 이게 가능하긴 하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워낙 그 절대 의석수를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고 오늘 그냥 헌재 결정에 따르면 151석만 넘어가면 그렇죠. 된다는 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밥 그분은 먹듯이 또.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서 변호사 말씀대로 어떻게 또 좀 말을 바꿔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죠. 어차피 오늘 나온 탄핵의 심판 결론이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임명이라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단 전체 의견으로 다수결을 해가지고 이건 기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면까지 갈 게 아니다라고 네, 정리가 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또 며칠 기다려보고 또 써서 내겠다? 물론 뭐 문제를 바꿔가지고 A니까 A-A2-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런 식의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민주당도 지금 줄탄핵 9번에서 9연패에서 줄기각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이라는 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상 위반이 있어서 파면을 해야 할 만한 그런 하자가 있어야만 하는 건데 전부 줄줄이 기각했다는 건 뭐냐면 직무를 정지해서 정치적으로 보복해서 괘씸죄를 치르겠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똑같은 사유로 마은혁 재판을 임명 안 한다는 이유로 하는 건 저는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는 거라고 보고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이것도 괘씸죄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복귀한 의원님도 설마 그게 되겠냐라고 지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괘씸죄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권한대행일 때 임명을 안 하니까 임명을 하라는 압박수도 아니고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탄핵의 사유로 삼을 수 있지만 일단 권한대행 딱지를 뗐지 않습니까? 부총리로 돌아온 양반한테 이거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여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건 뭐냐면 그것을 했다고 해서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어서 붙여서 한다는 것은 괘씸죄입니다. 너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나봐야 돼. 끝까지 추적할 거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들 다시 재탄핵을 추진하거나 최상목 총리에 대해서 발의한 것을 다시 또 강행한다. 저는 민주당이 계속 저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복귀왕 의원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한 번 더 추진한다는 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가량 더 늦어진다 혹은 더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길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상목 대행보다 훨씬 더 부담 없이 다시 또 탄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이미 6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속에서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6명으로부터 탄핵 인정을 받아낸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또 최상목 대행으로 대행의 대행 제재로 가도 부담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태를 좀 막으려면 헌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조속히 이루어내면 만약에 그 기각이 되었던 인용이 되었던 간에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곧바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논란이 끝나니까. 그래서 그 최상목 부총리보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길게 끌었을 경우에 재탄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에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드리는데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산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진화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다시 또 확산되나 봅니다. 지금 속보 알려드리죠. 의성 산불 많은 분들 걱정했죠. 지금 강풍을 타고 휴게소에 옮겨 붙어서 지금 진화 중이랍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휴게소 쪽으로 옮겨 붙었답니다. 지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게 쉽사리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군요. 지금 속보가 몇 개 들어왔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의성 산불 강풍에 안동까지 지금 확산 중이고요. 인접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산불 피해 울주, 의성, 하동 특별 재난 지역 선포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휴게소까지 바람. 지금 강풍. 사실은 이 메마른 상황에서 바람까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산불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좀 비가 오거나 바람을 불지 않거나 뭐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피해 안 발생하길, 그나마 발생하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